자, 네 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B, C, D가 존재하는데 D를 지나는 직선이 A, B, A, C와 만나는 점을 EF라고 얘기했을 때 B, C, F, E라는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한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들어야지. 선생님께서는 점 3개만 있어도 원방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점 4개를 줬다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는 안 구해도 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둘 다 EF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을 일단은 그린 다음에 점을 한번 이쁘장하게 찍어보도록 하자.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어휴, 야, 0,10에 4,0이니까 한 칸당 2라고 할게요. 2, 4, 6, 8, 10. 여기에다가 A점이 찍히겠네요. 자, A 원점이면서 B가 돼야 되겠고 4,0이니까 2, 4. 여기에다가 C점이 찍히시겠고 자, 15,9니까 4, 6, 8, 10, 12, 14, 16. 2, 4, 6, 8, 10. 그럼 한 이쯤에다가 D점이 찍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직선 D를 지나는 직선이 AB와 AC와 만나는 점을 그러면 AB는 어디 있어? AB 여기 있죠. AC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고요. D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의 점이 E점과 F점이 됩니다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자, 그럼 E점과 F점에 대해서 좌표를 구해서 원의 반지름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B점은 원점이고 C점은 뭐가 되는 거죠? 4,0이 돼요. 나머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근데 E점과 F점에 대한 친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아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라. 원을 그리고요. 요렇게 그려봅니다. 그럼 여기가 B점이 되고요. 여기가 C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E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F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기까지 되시겠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무슨 각이에요? 짜란. 여기가 무슨 각이야? 직각이잖아. 직각이야. 직각이라고. 그러면 이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C의 좌표는 아는데 E의 좌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안타깝네. 그러니까 요 길이도 모르고 요 길이는 아는데 요 길이도 모르니까 뭐 아직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얘가 지름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직각이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되시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FC라는 친구가 근데 자세히 보면 뭐예요? 연장선이 AC가 나오시는 거잖아. 그럼 AC라는 친구가 여기의 길이가 4였고 여기의 길이가 뭐였어요? 10이었으니까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였죠. 맞아요? 그러면 이 D를 지나는 핑크색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줘야 돼? 5분의 2가 나와줘야 되고 x-p15에다가 y-9라고 쓰면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핑크색의 방정식을 뭐 한 거예요? 구한 거야. 그럼 F점하고 E점을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F점을 구해도 되고 절편이 E점을 구해도 되겠죠. 절편이 2점 구해볼까요? x에다 0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2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 11이라고? 뭐지? 미안. 15구나. 그쵸? 미안. x 플러스 5라고 봤어요. 자, 다시 x에다 0 넣게 되면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이죠? 9 넘어오시죠? 3 되시죠? 그래서 2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 0,3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0,3이야. 누가? 2점이. C점이 누구였어? 4,6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피타고라스 아저씨 때문에. 너 4고 너 3이니까 너 5잖아. 반지름이 누가 나온다는 거지? 2분의 5잖아. 넓이는 뭐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P가 Q가
더했더니 29가 나오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4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그림 그려봤지? 여러분들도 이건 다 그렸었어. 근데 이 그림은 그려봤어, 안 그려봤어? 안 그려봤잖아. 이거 충분히 그려보면 당연히 이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노란색이 지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고, 근데 너희가 지름인데 정보가 없으니까 야, 그럼 너도 직각이네? 그렇잖아. 너도 호가 이만큼 있는 중심각, 원주각이니까. 아니면 여기 마주보는 사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니까 그걸 가지고 90도입니다라고 증명해도 되죠. 아무튼지 간에 너와 내가 수직이야 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게 4번 문제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매번 강조하잖아. 뭘 강조해? 그려라, 제발. 그려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PA제곱하고 PB제곱의 합은?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왠지 여기에 M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왠지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에다가 AM의 제곱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되겠죠. 두 가지예요. 그림도 잘 안 보이지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무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자, 잠깐 일단 스탑.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진행을 하려고 그래. 선생님, 저 여기를 A, B라고 잡고요. 저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 나오시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PA의 제곱과 PB제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이게 PA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PB제곱을 걸어버리겠습니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전개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봐. 그쵸? 전개를 했어. 그럼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하고 B제곱이 2는 나오겠지? A제곱 2개, B제곱 2개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남아있는 A, B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아니면 선생님 전개해가지고 B제곱은 1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보라색으로 가지 말고 노란색으로 오시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뭘 원하는 거야? 나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기억을 해주면 꿀이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들아, 근데 봐봐. A점 고정인 거 확인했어? B점 고정인 거 확인했어? 문제에 써 있지 않아? A점과 B점이? 그럼 M점이 뭐예요? 두 개 중점이니까 M점의 좌표도 3,4라고 고정이 되는 거 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AM의 길이의 제곱 이 친구가 픽스가 돼서 저는 고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PA제곱과 P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당연히 PM의 제곱으로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M의 좌표가 구해져 있잖아요. M의 좌표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M 3,4가 존재한다면 PM의 길이의 최대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나중에도 드릴 말씀인데요. 원이라는 친구 위에 점과 뭐 바깥에 직선이든지 점이든지 라고 했을 때 원위의 점과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돼? 중심을 지나가는 친구랑 연결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과 이 밖의 점을 연결을 해봤더니 이렇게 첫 번째 만나는 이 점이 거리의 최소값. 아시겠어? 그러면 중심을 지나간다면 반지름만큼 더 더해주면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거리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직선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그은 다음에, 맞죠? 수선의 발을 그은 다음에 요 직선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값,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대값. 그러면 어떤 친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점 또는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인정? 그럼 나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대값은 제가 최대면 되는데요. 저는 언제 최대일까요? M에서 P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최대죠? 그 원의 중심에서 M까지 이어버리라고요. 그러면 여기 점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요만큼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몇 점이라고요? 3,4야.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5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주어진 원의 반지름이 누구야? 1이잖아요. 그럼 PM의 길이의 최대값은 6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6, 6에 36이 되는 거죠. 그러면 36 더하기 AM의 길이의 제곱은 뭐예요? 야, 여기에서 여기 길이의 반이 뭐냐? 3,4 써서 계산해볼까? 뒤에서 앞에 거 보면 1이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죠? 그럼 2가 나오네? 38의 2배네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76 나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원하는 답은 누가 되는 거야? 7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 문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이 존재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선분 AB하고 뭐하게? 만나면 좋겠어. 만난다는 게 한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두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선분 OP라는 걸 잡아서 최대 최소를 좀 구해주겠니?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P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가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P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에 제가 선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선분 1을 이렇게 깔짝깔짝대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만나게. 그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안 만나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OP라는 친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인 P가 나타낼 수 있는 영역 중에 맥시멈, 즉 뭐 할 때 아슬아슬하게 한 점에서 만날 때로 계속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원이 위에서 요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절벽 바로 앞에 있는 데까지 원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봐. 딱 바로 앞까지. 그럼 딱 바로 앞까지가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딱 커팅을 해보게 되면 요 선분 끝에 나의 중심이 오시게. 그럼 마찬가지로 요 선분 끝에 나의 중심이 오시게 라고 만들어내면 지금 어떤 모양이 생겼어요? 직사각형 모양처럼 요만큼의 영역에서는 P가 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아, 여기가 선분의 끝점이거든요. 선분의 끝점. 그럼 이 선분의 끝점을 기준으로 원이 라운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딱 한 점을 잡고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돌 수 있잖아. 회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회전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중심 좌표는 또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슝 하고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슝 하고 이게 반원 모양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내가 이 P의 좌표가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알약 모양이다 라고. 뭐 세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우리 옛날 게임 중에 벽돌 깨기 이런 거 있어요. 이 모양 판때기 움직이면서 이 굿을 탕탕 튕겨가지고 하는 거. 그런 모양과 닮았다라고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됩니까? OP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제 여기다가 알약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겠죠. 원점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가장 먼 점은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 여기 B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맞아요? 아까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원 위의 점에서의 거리의 최대값은 뭐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중심까지의 디스턴스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그게 최대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반원인데요? 반원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중심을 지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 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4, 3이니까 너 그러면 여기 6이겠네요? 그쵸?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시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 있는 그림을 살려서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아.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제가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A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칸은 몇 칸이 나옵니까? 지금 3칸 나오시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나오십니까? 4칸 나오시죠? 맞아요? 기울기가 안타깝게 1은 아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1하고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짜리 수직한 친구를 긋는다면 이러한 식으로 하나 그을 수 있겠지. 맞아? 이 핑크색 알약 모양을 저기다가 구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게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도 이러한 식으로 가고 여기에서 반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그림을 그릴 거야. 괜찮죠? 그러면 이제 OP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이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은 이렇게 있는데 5에서 여기 라인까지의 길이를 잡을 때 이렇게 수직거리가 뭐가 되시겠어? 최단거리가 됩니다. 라는 거는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시겠지. 그렇잖아요. 선생님, 내가 만약에 여기가 원점인데 이렇게 가면 최단거리지 이렇게 굳이 갈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그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야 되겠는데 야, 네? 너 아까 뭐였어? 뭐가요? 너 아까 이 기울기 뭐였어? 기울기 3이었죠? 4였죠? 3분의 4 x y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 맞아?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이거 절편 어떻게 돼야 돼? 이 절편 어떻게 돼야 돼? 절편 어떻게? 뭐 굳이 고민할 거 있겠어요? 고민하지 마, 얘들아. 그냥 편안하게 이거 A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1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3분의 4x라고 쓰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디스턴스 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편안하게 요 선분 AB까지의 디스턴스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길이 1만 빼면 되는 게 오히려 속 편하시겠지. 그럼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점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요렇게 지나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에 3을 좀 곱해보도록 할까요? 자, 3y는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은 0. 어디에서요? 0,0에서. 디스턴스는 뭐가 되죠? 5분의 7이 되시겠죠. 근데 거기에서 뭐 해줘야 돼? 거리 1만큼 빼셔야 되니까 실제 거리는 5분의 2가 나오겠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최대 더하기 최소는 뭐가 나와줘야 돼? 5분의 32,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들아, 기운 내시고요. 선생님, L1하고 L2라는 직선에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둘이 M이라는 친구가 각각 있어요.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선생님, 정점을 지나는 직선. 항등식. M으로 묶고 안 묶고. 이제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L1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때 M으로 묶었어. 자, x-4,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가로 열고 y-0은 0입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L2라는 친구는
자, 이번에는 x-0 마이너스 더하기 m에 y-2라고 쓸게요. 굳이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0을 안 붙여도 되지만 붙인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는 거죠. 자, LN이라는 이 직선의 구조의 의미는 뭐가 되시는 겁니까? x는 4라는 y축에 평행한 직선과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기억나시죠? 자,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0, y축과 y는 2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의 교점, 즉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뭐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항등식, 즉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L1과 L2 입장에서 좌표 평면에다가 느껴보니까 4,0을 지나고 0,2를 지나는 직선들인데 기억부터 문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야, P의 자취는 원점을 지난다. 잠깐만, 내가 P의 자취를 어떻게 알아? 그럼 P가 누군데? 너와 나의 교점이래. 그럼 너와 나의 교점인데 교점을 뭐 적당하게 내가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봤어. 그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 교점이 뭐라고 잡히는 거야? 이 P라고 잡히는 건데 얘가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야. 알아 몰라?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그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L2, L1이시잖아요. 그쵸? 만약에 니네 멋대로 만나라 그래버리면 솔직히 멋대로 만나요? 니네가 만나고 싶은데 다 만나도 돼요? 평면 위에 모든 점 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만나고 이해하고 싶어? 만들어낼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원점에서 만나는 거 얘기하고 싶어?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기억이 무조건 참이냐? 자,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규칙, 룰이 존재하는 거야. 히든 룰이 존재하는 거야. 왜냐? 야, 저거 봐봐. 너의 기울기는 누구니? 그럼 저의 기울기는 m인데요. 너의 기울기는 누구니? 저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인데 이게 숨어 있어요. L1과 L2가 내 멋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룰, 뭐죠? 수직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직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친구들이 안 생겨야 되는 거고 만들어질 때 수직이니까 얘들아 상상해봐. 이매진.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 이게 수직이지. 그렇잖아. 그쵸? 그러면 잠깐만 뭐야? 너를 지나는 직선과 나를 지나는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 원이겠네 또 한 번. 그렇잖아요. 어떤 원이 되겠어요? 4,2의 중점이니까 2,1을 지나시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나오셔야 돼요? 얘들아 4, 4, 16이죠. 4죠. 2루트 5죠. 절반에 루트 5가 나오셔야 되니까 자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누가 나오셔야 돼? 5가 나오셔야 되겠죠? 이게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시는 거야. 너 원점 지나니? 0,0 지나니? 네, 지나요. 그래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굳이 원반까지 안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그림 그리세요. 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요렇게 해서 교점이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증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림만 보더라도 기억은 참이 되시는 거죠. 인정? 되시겠어? 자, 그럼 이제 처음 스타트를 잘 끊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니은을 보게 되면 4,1을 지나지 않는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4,1을 지나겠지. 왜냐하면 분명히 선생님도 수직인 모든 친구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4,1을 잡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잡은 거죠. 그냥 그림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가시적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는 건 잡았는데 얘가 잘못 잡은 거야. 왜요? 자, 얘들아 다시 L1과 L2로 올라가 주겠니? 선생님이 직방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또 긴 식이 되시겠죠. 그리고 제가 쓰는 이 식의 정식 풀네임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풀네임이 되는 거고, 그걸 조금 줄여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K에 관한 항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얘와 얘를 동시에 죽여버리는데, 죽인다고 식이 0이 되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잘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시겠어? 내가 0이 된다는 건 이 직선 위에 점이 된다는 거지. 도형의 방정식이 0으로 죽는다는 건 도형의 방정식 위에 점이라는 거야. 몇 개? 졸라 많아요. 무한개. 나도 무한개. 근데 내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선 네가 0으로 디펜스 떼어줬을 때 나도 0으로 디펜스를 떼어줘야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꼬라지거든. 우리 둘이 동시에 죽어야 되거든. 우리 둘이 동시에 죽어야 된다는 건 교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걸로 업그레이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왜 설명한다고 그랬지? 얘가 다 되긴 하는데 딱 하나 커버가 안 돼. 누가 안 되는 거야? 저는 Y축과 평행한 직선에서 커버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Y 앞에 개수가 없어서 절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 직선의 단점은 뭐야? 여기 앞에 개수가 없으니까, 미정개수가 없으니까 Y를 죽일 수가 없었어. 즉 Y축과 Y축과 평행한 직선의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얘가 못 죽어서. 인정? 자, 다시 일로 와봐. 너로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무한개인데 안타깝지만 딱 하나 못 만들어. 누구? 이 직선은 못 만들어. 얘는 못 만들어. 자, 봐봐. K에다 0 대입한다? 죽어버렸죠? 왼쪽 직선 만들었죠? 얘를 만들고 싶어 여기다 K에다 1을 넣었어요. 자, 여기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이 옆에 뭐 아무런 실수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이걸 배울 때 일반적인 책에서 안 다루는 게 뭐냐면 실수배가 붙어있는 도형의 방정식은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X는 4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Y는 2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X는 4하고 Y는 2를 동시에 지나는 4,2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니은이 참이 되시는 거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어디가 이해 안 되세요? 어디서부터 이해 안 되세요? 어디서부터? 자, 찝어줄게요. 지금 니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설마 기억부터는 아니시겠죠? 윤선이는 혹시? 니은부터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니은부터 하기 위해서 L과 L2를 잡았던 거 기억하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L과 L2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하려다가 서사를 여기서부터 끌고 왔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아실 텐데 K 값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0으로 가서 왼쪽 직선을 표현하는데 K가 붙어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죽어줄 수가 없으니까 표현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윤선이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L과 L2를 딱 봤어. 그러면서 이제 이혁이도 얘기했지. 왜 네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못 쓰이냐? 네가 죽을 수 있지 않잖아. 못 죽잖아.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 표현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탈락하고 얘가 된 거야. 왜? 저는 B가 있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럼 Y축과 평행한 직선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제가 죽으면 표현되니까. 그럼 그걸 생각하고 얘를 보세요. 아니, 내가 죽으면 Y는 0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나는 X는 4라는 칭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X는 4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없어져 줘야 되는데 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나는 X는 4라는 칭으로 표현을 못해? 나는 Y는 2라는 칭으로 표현을 못해. 그러면 그림상에서 X는 4라는 칭으로 표현 못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Y는 2, 여기 있는 모든 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의 교점도 표현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4,2는 내가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무수히 많은 원위의 점들을 표현은 하지만 그 중에 누구? 4,2만큼 표현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민서야? 민선이 어디 안 되는 부분 있어요, 혹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디귿은 개꿀이죠? 자, 어떻게 갑니까? 반지름이 루트 5였잖아요. 자취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요? 원의 둘레죠. 뭐 나와줘야 돼요? 2루트 5, 파이. 디귿은 안 되시겠네? 그럼 기억 니은이 되는 몇 번이 되시겠어요? 답은 2번이 되시겠죠. 자, 보니까 좌표를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을 세워서 잘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좋아. 좋은데 우리 자, 제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뭐 2개 정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원이라는 친구는 절반으로 접으면 어떻게 접어도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그렇잖아요. 어느 방면에서 보더라도 중심을 지나가게 보면 대칭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동일한 원을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 되시겠어? 근데 원의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적당하게 그림을 그릴 건데 한 요렇게 원방 하나하고 요렇게 원방 하나를 그렸어요. 뭐하게 그렸어요? 외접하게 그렸다고 처음에 가정을 해볼게. 그럼 분명히 첫 번째 만나는 지점이 존재하시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원의 사이즈를 키워서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요. 그럼 분명히 만나는 두 점이 존재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겠어? 그런데 얘들아, 내가 방금 맨 처음에 원의 입장에서는 중심을 지나가게 그으면 대칭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지나가게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보라색 선은 딱 봐도 맨 처음에 첫 번째 접하는 상황에서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핑크색에서도 만나는 교점에 다 지나가는 친구가 되시겠지. 맞아? 그리고 내가 보라색으로 접으면 이 그림은 겹칠까 안 겹칠까? 당연히 겹치겠죠. 보라색 선에 의한 대칭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럼 보라색 선에 의한 대칭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되었더니 얘네들의 수선의 발이 동일해요. 그럼 보라색 선은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기 흰색 선과 여기 흰색 선에 뭐가 되는 거죠? 각의 이등분 선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끝난 거야. 자세하게 점을 찾아서 구하려고 안 해도 대칭성에 의해서 내가 구하려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5분의 12x와 4분의 3x의 각의 뭐가 된다고요? 2등분선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보라색 선을 각의 2등분선, 내가 구하려는 요 직선이 각의 2등분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12x-5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3x-4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a, b라고 그냥 평면 위에 임의 점을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얘들아 12, 5,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공식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13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쵸? 이거 13이잖아. 그러면 자 13분의 절대값 12a-5b입니다. 는 저기는 뭐가 나오겠어요? 5분의 3a-4b입니다. 라고 잡을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양변에 1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65를 곱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써볼까? 여기다 쓸게요. 자, 5 곱하기 절대값 12a-5b는 13 곱하기 3a-4b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지금. 근데 내가 지금 구할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도 하나 있는 건 눈치채셨겠죠? 근데 지금 저기다 그린 보라색 선은 기울기가 음수이고 내가 구할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거지. 여기가 되시겠어? 자,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을 풀었을 때 얘하고 얘하고 그냥 풀어도 되고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음수가 되게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나오시겠지. 그럼 처음에 계산 먼저 가볼까? 우리 계산해 주세요. 60a 39 넘어갑니다. 60에서 39 빼면 뭐 나오죠? 21a가 나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저하고 저하고 마이너스 25a죠? 저하고 저하고 뭐가 돼요? 마이너스 50이잖아요. P42. P42에서 25를 빼면 뭐가 나와요? 27 나오시겠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넘어오면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니까.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시겠지. 맞아. 그러면 얘가 플러스라면 얘가 마이너스가 가야 되니까 그러면 5 곱해서 자 60a-25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9a 플러스 52b가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고 자 넘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99a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커? 77b는 0입니다. 11로 나눠버리면 9a-7 9x-7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6번의 풀이가 되시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해 안 가시는 분? 님들아. 자, Y축의 연장선을 딱 긋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잡아. 뭐 요 정도는 나쁘지 않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0,0을 딱 정점으로 생각을 하고 기울기는 몰라. 그러면 이제 직선을 그을 건데 교점이 4개가 됐으면 좋겠어. 이 초승달하고.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좌표가 x가 1인 거는 잘 구했더라. 너무나 잘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 너무 잘 그렸죠. x가 1을 딱 지날 때 하나, 둘, 세 개잖아. 그치? 그럼 얘가 여기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교점이 몇 개 나와요? 당연히 4개가 나온다는 상상을 할 수 있죠. 여기는 고정인 상태로요. 그치?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이거 기울기 뭐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뭔데? 1 대입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한 칸 나오고 여기 7칸 나왔으니까 이 기울기 뭐 나와? B는 7 나와야 될 거 아니야. 7보다 작겠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작아져? 자, 그러면 이제 보라색으로 그림을 또 그릴 건데 여기에 접하기 직전까지. 자, 얘들아 여기에 접하는 데까지만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얘보다 올라가야지만 또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지. 그럼 핑크색의 기울기는 구했어. 보라색의 기울기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보라색의 기울기는. 보라색의 기울기를 못 구하는 것 같은데? 보라색이라는 친구는 얘들아 내가 지금 요 원하고 접할 때까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디스턴스를 반지름 루트 10이에요 라고 잡아도 상관없으시잖아요. 그쵸? 그건 맞아? 맞겠지 설마. 그게 안 맞겠어요. 자, 그러면 가보자 얘들아. 뭘 가요? 기울기 구하러 가자고. 그럼 기울기 구하러 가는데 얘들아 7번 잘 봐. 여러분들한테 2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선생님 보라색의 기울기 접할 때를 구하고 싶으니까 0,0에서의 디스턴스가 루트 10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랑? 그럼 y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mx랑요.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럼 넘겨봅시다. mx-y-10은 0이 되시겠고요. 자, 갈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의 절대값에다가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시겠죠? 그게 루트 10이 되신대요. 곱해서 올려버린 다음에 약분하고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1이 10이 나오셔가지고 m이라는 친구가 아마 뿔마 3이 나올 겁니다. 그렇잖아. 그럼 당연히 플러스 3일 테니까 여기 3 나와서 7 빼기 3이니까 내가 원하는 친구는 4번이 나와줘야 되시겠지. 근데 잠깐만 얘들아. 여기에서 내가 핑크색으로 여기 좀 따올게. 괜찮겠어? 따와서 그냥 여기다 쓸게. 여기 이렇게 따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냐? 10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예요? 루트 10이죠. 맞아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3루트 10이잖아요. 맞아요? 되겠어?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뭘 생각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나 구하고 싶은 게 누군지 생각해보자 이거야. 뭔데? 자 얘들아 보라색의 기울기는 이 각에 대한 친구가 나와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버리면 같은 각이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를 칠해버리면 요 각이 나오시는데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봐. 여기가 지금 직각이죠?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합의 90도니까 여기 각이 뭐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뭐가 나와줘야 돼? 동그라미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따게 되면 이게 이거고 이게 동그라미잖아요. 지금 그림 따오시게 되면. 그러면 나는 이 그래프를 세워봐. 이렇게 세웠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잡히죠?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루트 10이고요. 여기가 3루트 10이잖아요. 기울기 뭐 나옵니까? 3 나오시죠? 이렇게 닮음으로 갖고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지금 원의 방정식의 이해도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이번이 처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죠. 이전에 배웠다? 에이. 자,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공통 내접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너네들한테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을 구할 때 길이만 가르쳤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원하는 거야? 기울기를 원하는 거지. 맞아요? 기울기를 원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점과 기울기 또는 점과 다른 한 점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죠. 나는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무리 봐도 점도 안 주고 기울기도 안 줬으니까 이 직선을 구하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래 여러분들 점부터 구하러 갈게요. 얘들아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요. 자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를 그렸는데 요각하고 동일하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닮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반지름이 2가 나오고 여기에 반지름이 3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x축에 접하는 원이잖아요. 그럼 닮음비가 몇 대면 2대 3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좌표가 10이니까 여기 길이가 4라면 여기 길이가 6이 나와서 여기의 좌표가 4,0이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빠밤. 자, 그러면서, 야, 기울기를 구하면 답이 나오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죠. 그러니까 너라는 친구는 y는 m의 x-4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일단은 m이라고 잡아두고, 나 접해야 돼! 누구랑? 0,2라는 점에서부터 디스턴스가 누가 나와줘야 돼? 2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게 뭐라는 거야? 0,2라는 점에서 디스턴스가 2가 되게 접해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 뭐 하면 됩니까?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서 절대값에 0하고 2를 대입하니까 이게 전체 마이너스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 마이너스로 묶이는 건 은근슬쩍 플러스로 바꾸시고 모른 척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2야. 너 곱해서 올린 다음에 2 좀 약분해 볼래? 절대값 2m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양변 제곱해 주세요.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이죠. 없어지고 3m제곱 더하기 4m이 0이 나오니까 m이라는 친구는 0 또는 뭐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라고 잡을 수가 있으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친구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요게 되시는 거죠. 기울기 구했잖아요. 제곱 합은 뭐예요? 9하고 16의 합이니까 답이 뭐가 나와? 25가 나오신다는 거죠. 자, 얘들아,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선생님, 이거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xn, yn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원 위에 점을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죠? 걔가 어딜 지났으면 좋겠어? n, 0을 지났으면 좋겠어.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n, 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야 돼? xn 곱하기 n 더하기 yn 곱하기 0은 1이 되니까 x의 n이라는 친구는 뭐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기억이 뭐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이 되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처음에 풀었던 방향성하고 반대로 온 거예요. 처음에 풀었던은 이걸 구해서 니은이 편하고 기억 디귿이 불편해진 거고, 얘는 기억이 편한데 이제 니은 디귿이 살짝 애매해져. 근데 이제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선생님, 근데 문제는 니은이 n이 2일 때 AP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AP의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AP의 방정식이 뭐예요? 어차피 핑크색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구해줬으면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들아 생각해봐봐. 요 친구 위의 점이 xn, y의 n이니까 대입한 거 하나 만들어서 xn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은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래. 괜찮겠어? 그러면 x의 n이라는 친구는 내가 n분의 1이라고 기억의 참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n분의 1의 제곱, 즉 n제곱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게 1로 넘어옵니다.yn의 전체 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1-n제곱분의 1이니까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잡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yn이라는 친구는 뿔마 루트가 나오시는데 1사분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 y의 n이라는 친구는 뭐가 잡혀야 돼요? 루트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잡히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 자, 그럼 좀 복잡하지만 이해해줘. 자, 다시 갑니다. 선생님, xn이라는 친구가 누구였죠? n분의 1. yn이라는 친구가 누구였죠? 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쓸게.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쓸게. 얘들아, 잘 봐. 가로를 치고 n분의 1, xn이죠. 곱하기 x 더하기 가로를 치고 yn, n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곱하기 y는 1이지. 되겠어? 이게 직선 AP의 방정식인데 n에다가 2를 대입했어요. 2를 대입했어요. 양변에 2 곱해보세요. x, 루트 3y, 마이너스 2는 0. 니은 참입니다라는 거 보일 수 있겠죠. 되겠니? 자, 이제 마지막에 디귿. 선생님, y3.
뭐야 이거? y의 n에다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에다가 3부터 27까지 넣어서 다 곱하라 이 말인 거잖아요. 3부터 27까지 넣어서 다 뭐 하라고요? 곱하라고요. 그럼 곱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곱해서 나올 때 나 디귿에다가 한마디만 쓸게. 연쇄적으로 약분될 거야. 그래서 없어질 거야. 그래서 연쇄소거법이야. 라는 말 하나만 쓸게. 샤샤샤샤샤샤 이렇게. 이렇게.yn이라는 친구가 뭐가 됩니까? 자,yn이라는 친구가 n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저기다 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아, 이거를 조금 더 이쁘장하게 내가 이렇게 써봐도 괜찮겠니? 선생님, n이라는 친구는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이고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은 루트 n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좀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n에다가 3을 대입한 친구를 먼저 써주시겠어요? 루트 3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4가 되시겠고요. 4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루트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4분의 루트 5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곱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약분돼서 소고가 되면 당연히 뒤에 것도 짜르르르륵 연쇄적으로 소고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고, 그럼 소고가 됐을 때 맨 마지막에 맨 첫 번째 게 살아남았으니까 대칭적으로 맨 마지막 것도 살아남을 것이야. 그럼 점점점 곱하기 1 쓰게 되면 27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27분의 루트 28이라고 쓴 친구만 남겠지. 맨 마지막이니까. 그럼 여기는 사이 다 없어지고 야 우리들이 곱해봐. 그러면 잠깐만요. 저 뭐예요? 저 3루트 3이죠? 루트 3이죠? 곱하니까 뭐예요? 9분의 선생님 저는 뭐예요? 저 2루트 7이잖아요. 그렇잖아. 2루트 7 곱하기 루트이니까 2루트 14가 나오네. 맞네. 그래 디귿도 참이네요. 네 기억도 참이고 니은도 참이고 디귿도 참이니까 내가 원한다면 몇 번? 5번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제가 32번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문제를 읽어보세요. 식이 누가 나오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걸 파악을 해주시는 그 숙련도를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야. 아이들이 도형의 방정식을 배웠을 때 직선과 원방은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자취의 방정식만큼은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 직선의 룰은 고다요. 원의 룰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해요. 두 가지만 있는데 자취의 방정식의 룰은 뭐 거리를 몇 대면 내분을 해요, 외분을 해요, 뭘 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직선하고 원의 룰만 외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취의 방정식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룰을 찾아내서 식으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너의 룰은 뭐니? 그랬더니 나의 룰은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P값을 잡아달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접점이 등장했다는 건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누가 나온다? 직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직각이 나오게 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피타고라스 아저씨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수직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풍성해지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나 반지름이니까 변한 나의 길이까지 안다고 쳐버리게 되면 얼마나 꿀이야. 선생님,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잡았을 때요. 여기 길이가 선생님 이거 A, B라고 잡았을 때 P에서 여기까지의 디스턴스에서 2의 제곱을 빼버리면 그리고 P에서 3,0까지 디스턴스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버리면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나오는데 그 둘이 같습니다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여기를 A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B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C점이라고 잡고 여기를 D점이라고 잡았을 때 자, 선분 PC의 제곱은 선분 PD의 제곱입니다 라고 쓰는 게 룰이에요. 근데 이 룰을 가만히 보니까
좌변은 선분 PA의 제곱 마이너스 4. 우변은 선분 PB 제곱의 마이너스 1. 그러면 시점과 종점 입장에서 시점만 P, A, B지. 종점 0,2, 종점 3,0. A, B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잖아.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아시겠어? 룰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눈을 키우시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눈이 키워지겠니? 안 키워지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지만 키워집니다. 이게 32번 풀이에요. 계산은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움직인다. 그 원이 움직여서 처음에 만난다. 근데 이따가 또 만난다.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 교집합 부분의 넓이도 가장 클 때를 구해라. 그럼 그때가 언제이며 그때 넓이도 구해봐라. 와, 이거 진짜 개새끼죠? 자, 그럼 얘들아, 잠깐 스톱. 그냥 듣기만 해봐봐. 선생님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어제 설명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안 만나, 외접, 두점, 내접, 안에서 안 만나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책에다가 내가 수직선 하나 R1 더하기 R2, R1 빼기 R2 잡아서 중심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가 여기 존재할 때 5가지를 다 그냥 암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아, 문제를 보시는데 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 중에서 여기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처음으로 접하는데 그게 외접이겠어, 내접이겠어? 외접이지. 근데 문제는 두 원의 반지름이 같아 달라. 같잖아. 내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접이라는 게 얘 입장에서 그러면 겹친다가 돼버리는데 겹칠 수는 실제로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외접하는 상황, 선생님 그럼 처음으로 접한다가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외접하는. 외접이 뭐라고 그랬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지. 맞아요? 그러면 T1 값을 구할 수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T1 값을 구해? 근데 얘에 의해서 T2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은 잘 그리신 걸로 저는 보여요. 생각도 많이 하셨겠죠. 자,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좌표 평면을 그려서 시작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자, 마이너스 10,0인데 여기 한 칸을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2, 4, 6, 8, 10 여기서 시작이고 0,8이니까 2, 4, 6, 8 여기서 시작할 거고, 얘는 이렇게 가실 거고 얘는 이렇게 가실 거겠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는 몇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이쁘장하게 요렇게 반지름짜리 1,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반지름 1자리가 이제 이동할 거예요. 그럼 T초 후에 저 각각의 보라색 원들은 어디 있을까? 내려와서 있겠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있으시겠지.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 했는데 얘들아, T초 후에 원의 방정식 좀 우리 써줄래? T초 후에 원의 방정식? 그러면 T초 후에 원의 방정식을 할 때 첫 번째, 나의 중심은 0,8이야. 그럼 T초 후에 나의 중심은 뭐가 되겠니? 0,8-T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잖아. 아니야? 맞는데? 나는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그럼 T초 후에 나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T,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지. 그러면 얘들아,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나는 원의 방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2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 말인 거야. 이해 되겠니? 얘들아,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이어봤어. 자, 보라색으로 반지름 1자리 그려봤다 얘들아.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지. 왜 안 만나요? 아, 당연히 디스턴스가 더 큰데 만날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도 일로 오고 얘도 일로 와서 분명히 퍼스트 컨택트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생길 것이야. 그치? 근데 그 지점이 이쯤인지 어딘지는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선생님 핑크색으로 잡았으니까 핑크색으로 가시죠. 뒤에서 앞에 거 빼보세요. 10-t의 제곱 더하기. 뒤에서 앞에 거 빼보세요. 8-t의 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돼버리시는 거지. 그게 누구랑 같았으면 좋겠어? 4하고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 전개해보세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20, 16, 36t 그 다음에 더하기 100, 64, 160. 그러면 2가 약분 될 테니까 이 약분하면 여기서 뭐 나와요? t제곱 마이너스 스바티 더하기 80, 10하고 8? 18 거부할 수 없는 그 숫자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시겠어요? t-8, t-10이 되어서 t라는 친구가 8과 10에서 외접하는 상황이 된대요. 즉 t의 8이 딱 되었을 때, 즉 여기에 있는 원이 쭈르르륵 내려가서 0,0의 원점을 지날 때 여기 있는 원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어딜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 이때 퍼스트 컨택트를 딱 하시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럼 느낌상 얘가 갈 길 더 내려가시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셨을 때 그럼 두 번째 컨택은 어디서 일어나시겠어요? 두 번째 컨택은 여기다가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 핑크색이 이번에는 0,0을 지나가시고 보라색이 0,-2를 지날 때 이렇게 되시겠죠. 이게 세컨 컨택이 일어나시겠죠. 둘 다 외접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선생님 T1이 8이에요. 그 다음에 T2가 10이에요. 오케이? 되시겠어?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 T3랑 ES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T3랑 ES. 그럼 T3가 뭐예요? 넓이가 분명히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8초와 10초 사이에 움직일 때 만나잖아. T초와 10초 사이에서 움직일 때 만나잖아요. 그렇지?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얘가 조금 내려갈 때 이거 침범하니까 만나서 쉐어되는 부분이 존재하시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쉐어되는 부분을 그냥 적당하게 원 똑같은 친구가 쉐어가 됐어. 이렇게 그랬다고 쳐봐봐. 그러면 이제 이 면적이 내가 원하는 면적인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럼 이 면적이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그러면 얘들아 보시게 되면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이 이 상태에서는 뭐가 돼요? 외접을 딱 하셨어요. 그치? 그 다음에 가까워지셨다가 다시 뭐 하셨어요? 멀어지셨죠. 자, 다시 뭐라고요? 중심이 점점점 가까워져서 중심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때까지 가까워진 다음에 다시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의 거리가 가장 짧아질 때 공통 부분의 넓이가 가장 커진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니?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만 놓고 봤을 때, 즉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가 되시겠죠. 완전 제곱식 가야 되니까 여긴 164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럼 t가 뭐일 때? t가 9일 때. t가 9일 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된다는 거야?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t가 9니까 t3가 9가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9초였을 때 원의 모양새는 어떻게 지나가겠냐 이거야. 9초라면 얘들아 9초라면 이 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1,0을 지날 것이고 이 원의 중심좌표는 0, 마이너스 1을 지날 것이야.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그 정도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를 1, 여기를 1이라고 잡아서 요렇게 원방 하나 그리고 요렇게 원방 하나 그렸다고 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쉐어되는 부분이 최대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0, 0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입장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가 돼? 4분 1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보이시겠어? 자, 원의 넓이는 뭐였어요?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죠. 파이에서 4분 1이니까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빼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실 수가 있으시겠죠? 되겠어? 그러면 뭐가 돼? 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때 S인데 2S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에다가 2배라니까 뭐가 돼줘야 돼? 파이 마이너스 2인데요.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27, 25. 25 더하기 파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4번의 풀이가 되시는 거겠죠. 자, 6번 문제가 잘 안 풀리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단순하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하나랑 그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 L이라는 친구,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점을 잡아서 접선 그었을 때 이 접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과 또다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되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게 이유가 뭐냐면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주어줄 거예요. 자, 원 하나 그립니다. 중심 원점 잡고 반지름 1 잡았어요. 이렇게 잡겠다 이거야. 안 주어졌으면 내가 잡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직선 L을 구하는데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렇게 그어도 되는데 가장 편안한 게 누구예요? Y는 2가 가장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편한 걸로 치자면. 자, 그런데 거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접점이 지나는 핑크, 잠깐만. 이거 내가 어저께 가르치지 않았어? 이거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가르친 거 기억나니 혹시? 내가 극선의 방정식 가르쳤어요 혹시?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색깔별로 가볼게. 여기 원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에서 임의 점은 뭐 a,2라고 잡아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핑크색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2y는 1이 되시는 거고요. 맞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P의 위치에 관계없이 라고 이야기하니까 A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라는 말이랑 동일하겠죠. 그러면 A가 누가 나오든지 간에 네가 지나가는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0이고 Y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등식으로 치자면. 그러면 0,2분의 1을 지나가는 요 점에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에요. 얘는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내가 어렵게 가르쳤을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을 지나는 이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ax 더하기 2y는 1입니다 라고 편안하게 공식화 시켜드렸죠. 요거는 암기하세요. 자, 이 정도 시간에서는 이제 가닥을 잡고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하는 중일 텐데, 가는 길에 스탑을 시킨 거는 왜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아, 자취의 방정식인데 그림을 안 그리고 가는 건 섭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여기가 1, 0, 1, 여기가 2가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m인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져 있죠?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적당하게 제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하고 여기 두 점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P하고 Q가 됩니다. 라고 잡도록 할게요. 자, M의 값이 변할 때 PQ의 중점 M이라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 M이라는 친구가 PQ의 중점이라는 룰을 만족하면서 저기 있는 스몰 m의 기울기가 달라질 때 나오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길이까지 이야기해달라는 게 문제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아, 첫 번째, 핑크색하고 흰색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핑크색에서 이야기하는 기울기 스몰 m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가 돼줘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됩니다라는 거 잡아낼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아,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친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친구가 뭐냐면 P라는 친구가 x1, 그 다음에 mx1, 자, Q라는 친구가 x2, mx2라고 표현할 수 있으신다면 m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나와줘야 돼? 2분의 x1 더하기 x2, m 곱하기 2분의 x1 더하기 x2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m이라는 친구의 실제 이름표와 그 다음에 가상의 이름표를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m의 자취의 방정식은 a, b의 자취의 방정식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름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은 여기까지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요? x1과 x2가 뭐라고요? 원과 핑크색의 교점이잖니. 그럼 원이 누군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전개하셔야죠. 그쵸? 자, 갑니다. 가로 열고 x-1의 제곱 더하기 중괄호 열고 y가 mx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mx-1의 제곱은 1입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전개해서 방정식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m제곱 더하기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고 m에다가 더하기 1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방정식이 나왔어요. 보라색식이 의미하는 건 핑크하고 흰색이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는 그때 x1 더하기 x2는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야? x1 더하기 x2라는 친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되시는 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나요? 그렇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야기하는 건 m제곱 더하기 1분의 2배 m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길 잃어버리지 말고 잘 따라와야 돼.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 친구가 여기에서 있는 이 친구죠. 맞아요? 2로 나누면 2로 나눠서 등장하는 첫 번째 1번식이 m제곱 더하기 1분의 m 플러스 1인데 그걸 뭐라고 쓴 거야? 스몰 a라고 써도 되시는 거죠. 그치? 되시겠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를 잘 봐요.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내가 스몰 a라고 표현된 친구가 여기 등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나오니까 b라는 친구는 m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내가 원하는 식은 뭐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어? a, b에 관한 식이라고 이야기했지. a, b만 존재하는 식이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여기 1번하고 2번을 봐봐.
A, B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 M도 있잖아. 근데 2번 식에서 M이라는 친구를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이걸 여기다가 들이밀어 버린다면, 즉 좀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1분의 A분의 B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A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만 해주시게 된다면 저기 왼쪽에 쓴 흰색 식은 완전하게 A, B에 관한 식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내가 원하는 여기 이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뭐 할까? 뭐 하긴. 얘를 곱해서 여기다가 일단 올리는 것부터 해서 계산을 다 해봐야 되겠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분의 B 더하기 1은 A 곱하기 A 제곱분의 B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쓰고, 전개를 통해서 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A입니다. 라고 쓰고, 그러면 양변에 A를 또 곱해버리시게 되면 뭐가 나오시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B라는 친구, 그 다음에 더하기 A는 여기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B제곱 더하기 A의 제곱입니다. 라고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랑 비슷한데? 뭐가 비슷해? 원방하고 비슷하잖아요. 제곱하고 일체항만 있으니까 이거 원방으로 바꿀 수 있겠어 없겠어? 있으시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내가 바꾼 친구를 여기 위에다 써볼게. 선생님 저거 티가 나는데요? A-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2분의 1의 제곱을 하시고요. 어차피 저는 지금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하셔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2분의 1 쓰시면 되시겠죠. 그럼 만들어졌잖아. 뭐가 만들어졌어? 뭐가 만들어졌어? 내가 원하던 A, B에 관한 자취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이거 되시겠어? 되겠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이고 반지름이 뭐가 됩니까? 루트 2분의 1인 친구죠. 이때 도형의 길이를 원방으로 치자면 루트 2분의 2파이 r이니까 루트 2분의 1분의 2파이가 나와. 오케이? 되시겠어?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뭐냐면요. 2분의 1, 2분의 1을 중심으로 잡으면서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거든? 보라색으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쪽하고 이쪽은 내가 원하는 친구에 들어가질 않아. 왜냐면 내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은 실질적 원의 이만큼만 이야기하거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원의 둘레 절반이 되시겠죠. 맞아요? 왜 저렇게 나와요? 선생님, 첫 번째 뭐 잡으셨어? M이 양수라고 잡았지. M은 누구라고 그랬어? A분의 B라고 그랬죠. 그러면 A분의 B가 양수라는 건 당연히 A하고 B가 무슨 부호라는 거 알 수 있어. 같은 부호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어디에 존재해야 돼? 1사분면에 존재해야지. A, B가 뭔데요? A, B가 누구냐고? 저 자취의 점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가 반원이다라는 거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 인정하시겠어? 그치? 그러면 2 파이 r인데 어차피 그놈의 절반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뭐가 나와줘야 돼? 2분의 루트 2 파이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끝. 자, 이건 좀 어렵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건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내가 좌표 평면을 그려서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그 다음에 중심이 1,6이고 반지름이 1인 원 두 개를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C가 이 사이를 통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0,0과 1,6을 이어서 나온 이 핑크색 선과 수직이 되게 제가 이렇게 그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가 수직이 되니까 핑크색 입장에서의 기울기는 누구 나와요? 6이 나오고, 이때 여기 점과 여기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37에서 2를 빼니까 4보다 큰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핑크색의 폭 루트 37 빼기 2일 때 기울기는 누가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즉 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은 여기를 그냥 편안하게 닿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만나지 않고 통과하기 위해서 이 기울기에서 조금 더 올리든 조금 더 내려서 아슬아슬하게 만나지 않게 그 범위를 구해달라는 게 나의 목적인데, 그럼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4라는 친구로 만날 때를 찾겠다 이건 거죠. 그러면 내가 스쳐서 지나갈 때 어떤 그림 되겠어? 얘들아, 이렇게 X축과 평행하고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그렸을 때 이 보라색 사이에 디스턴스가 4가 나와요.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 어딘가에서 또 한 번 4가 나오시겠지. 난 그걸 찾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여기 보라색 또는 여기 핑크색 두 개의 접선을 좀 구하고 싶은데, 내가 문제에서 기울기를 A라고 알려주도록 하니까 접선을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상황에서 기울기 A를 할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ax 뿔마 루트 a제곱 더하기 1. 이거 공식이죠? 저는 잘 쓰진 않지만. 자, 요 친구가 여기에서의 접선 두 개인데, 보시면 위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안 쓰고 y는 ax 플러스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얘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니까 y는 a에 x-1 뿔마 루트 a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는 접선에서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를 살려서 y는 ax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6입니다 라고 쓰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닥에 있는 접선이고 얘가 위에 있는 접선인데, 나는 접선과 접선, 즉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게? 4가 되게 A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내 풀이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럼 직선과 직선의 거리가 4가 되게 만들 땐 그냥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 이쁘게 뽑아주세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식이 복잡하니까 여기서 점을 뽑을게. 자, x에다가 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6입니다 라고 점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내가 원하는 거리, 즉 4가 될 때를 찾겠다 이거야. 자, 얘도 정리해서 써보자. 그럼 ax 마이너스 y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은 0이니까 디스턴스가 4가 되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뽑아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마이너스 6 그다음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1의 절대값을 쓸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럼 계산을 좀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얘들아 여기 좀 보세요. 곱해서 올리겠죠. 자, 그러면 4루트 a제곱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절대값이니까 식이 두 가지로 나올 거 아니겠어? 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4루트 a제곱 더하기 1을 쓰고 편안하게 쓰자. 자, 2루트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마이너스 6 2루트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a 마이너스 6을 썼을 때,
그래도 얘가 왼쪽으로 건너가시고 얘가 왼쪽으로 건너갔을 때 위의 식은 2루트 a제곱 더하기 1은 a-6이 나오는데 얘들아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울기 a는 0보다 작아야 되겠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내가 여기다가 0보다 작은 걸 내면 음수잖아. 음수인데 여기는 뭐예요? 양수밖에 못 나오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여기에서 만족하는 A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1로 갖고 와서 식을 써버리게 된다면 자, 6-A는 6루트 A제곱 더하기 1이고 양변제곱을 통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은 36A의 제곱 더하기 36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 자, 상수 없어지겠고 계산해보게 되면 35A의 제곱 더하기 12A가 0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4가 될 때 그때 A가 여기 있잖아요. 그때 A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A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는 거냐? 35분의 12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구하는 A값의 범위는 답이 뭐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35분의 12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거겠지? 끝! 자, 문제 2번 보세요. 바로 갑시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스텝 3에서 1로 넘어가면 문제가 갑자기 수준이 쑥 떨어집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존재하는데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 친구를 편안하게 좌표계에 대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이 5,5가 나오고 당연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도 5가 나옵니다. 라는 건 여러분들도 보자마자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랬는데 BC라는 친구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그럼 당연히 몇 등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3분의 1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y는 3분의 1x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아? 그쵸? 그럴 때 내가 원하는 QR의 길이는 여러분들 얘가 요렇게 그어지면 반지름으로서 2등변 삼각형이 잡히지 않으시겠니? 그렇잖아. 자, 그럼 이제 가자. 뭘까요, 선생님? 5,5라는 점으로부터 x-3y는 0까지의 디스턴스가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루트 10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디스턴스, 이 보라색의 디스턴스가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루트 10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였습니까? 5라고 잡았으니까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의해서 25 빼기 10을 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나오시겠어? 15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루트 15가 나오고 이 길이의 2배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라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얘들아, 4번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PQ의 길이하고 이렇게 PR의 길이가 동일하다. 근데 아까도 이거 비슷한 문제 풀지 않으셨나요? 그렇잖아. 비슷했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 여기 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심이 4,-3이야. 4,-3이면 반지름이 몇 짜리라는 거예요? 여기 2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P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축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점 P의 좌표는 A,0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P의 X좌표를 구하는데 원래대로 치자면 아까 문제에서는 자취의 방정식이었지만 지금은 뭐가 되는 거야? X축 위에 점으로 잡아버리니까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식이 나오시겠죠. 뭐가 됐든 편합니다. 가자, 얘들아. 일단은 뭐 할 거예요? 뭐 하긴. OP의
제곱 더하기 5P의 제곱 더하기 5P의 제곱 빼기 5Q의 제곱은 반지름이니까 1은 어떻게 잡아줘야 돼? 여기 점은 내가 R이라고, R 잡혀있구나. OPQR S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 PS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써버리면 되시겠죠. 그러면 OP의 친구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뭐가 나와줘야 돼요? 9죠?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계산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1은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9 마이너스 4니까 A제곱과 A제곱이 사라지게 된다면 8A라는 친구는 17에서 4 빼니까 13이고 13에서 9 더하니까 22가 되어서 A라는 친구는 뭐가 나와줘야 돼? 4분의 11, 즉 몇 번? 4번입니다. 라는 결과를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입장에서의 또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